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등비수일 활용 중에 이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경제 수학을 배우면서 2단원에서 금융과 수학이라는 단원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고, 그거를 좀 지금 배우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내용,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가져와서 지금 등비수열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과 알아야 될 거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율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연이율 또는 월이율에 대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습니다. 월, 연, 2%, 월, 이율, 2%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것이 뭐를 나타내느냐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율 2%라고 하는 거는 연 이자를 얼마 준다? 연 이자를 2% 준다 라고 하는 거고, 월 이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월 이자를 2%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하나는 연으로 계산하는 거, 하나는 월로 계산하는 거, 그냥 이자를 준다. 그 이자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2%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가져다가 저금을 했는데, 월 이율이 연이율로 할게요. 연이율이 2%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돈 100만 원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내 원금이죠. 원금. 내가 원래 있던 금액, 원금. 근데 그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 붙은 거예요, 지금? 2%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100만 원에 대한 2%가 이자로 붙은 거죠.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은, 수로 계산하면 100만 원 곱하기 0.02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가져다가 공 2개 떼면 2만 원이라는 이자가 붙겠죠. 됐죠? 그래서 이자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내 원금의 몇 퍼센트, 월 이율을 계산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연이율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서 원금의 2%, 그래서 2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를 가져다가 원리합계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이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놓은 거를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하고, 혹시나 문제에서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원금 100만 원에, 그렇죠? 이자 2만 원을 합친 102만 원이 원리 합계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가공하지 않고 써보도록 할게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이자 어떻게 계산된 거죠? 여기에 있던 이 값으로 지금
계산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100만 원 곱하기 0.02 라고 써볼 거고, 그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져다가 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 앞에 지금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 1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0.02를 더하면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네, 1.02라고 하는 값으로 똑같이 얼마예요? 똑같이 10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2만 원이라고 그냥 표시하지 않고 이 연이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 초항과 연이율이라고 하는 2%를 이용해서 R 곱한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때 0.0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원리합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원금을 플러스 해야죠. 1이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2로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연이율이 2%이다 라고, 또는 월이율이 2%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바꾸면 0.02로 표현할 수 있고, 연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자의 2%, 그러니까는 100만 원의 0.02, 원금의 0.02,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원금에다가 원금의 이율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곱해 놓은 거를 이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얘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율을 가져다가 이렇게 계산한 것이 원리합계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를 원금의 이자를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왜? 우리가 저금을 1년짜리만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의 포인트고요. 그것에 대한 거를 지금 밑에다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앞으로 단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복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원리합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단리, 복리에 대한 단어도 나올 건데, 단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이자, 복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이자, 계산입니다. 그런데 단순 이자가 아니라 이것은 단리라고 하는 것은 단자를 써가지고 원금을 기준으로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복리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계속 반복해서 바뀝니다. 이전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단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자를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자를 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자를 줄 겁니다. 됐죠? 그 이자를 또 2년, 또 1년, 여기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줘야겠죠. 그쵸? 근데 그 이자를 줄 때 그 이자의 기준이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준다고. 이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주고, 이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주고, 이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준다고. 그러면 아까 이자 계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율만 곱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를 가져다가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한 거.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원금에다가 뭐를 곱한 거? 이율을 곱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원금에다가 뭐를 곱한 거? 이율을 곱한 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잘 보세요.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A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이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R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원금을 A, 이자를 R, 원금을 A, 이자를 R, 원금을 A, 이자를 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됐는가요? 그러면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친 거랬죠. 그래서 이 단리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한 거. 근데 그게 1년이면은 한 번 주는 거고, 2년이면은 두 번 주는 거고, 3년이면은 세 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n년이면은 n번 주겠죠. 됐는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여기 1 생략됐다 했죠? 1 플러스 rn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리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쓴다고요. 원금이라고 하는 거 손댄다 안 된다?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자가 안 변해요. 그래서 홑 단자 써서 이자가 하나짜리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준다 해서 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는가요? 복리 이야기 해볼게요. 복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똑같이 최초에 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는가요? 그것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이자가 이렇게 붙어요. 됐는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또 뭐가 붙어요? 또 이자가 붙어요. 되는가요? 근데 첫 번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이자라고 하는 거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년의 이자는 복잡하다 했죠. 이 두 번째에 있는 이자는 여기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한 이 돈에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요. 1년이 더 지났을 때의 이 이자는요. 뭐를 가져다가 주겠어요? 여기에서 줬던 원금에 앞에서 줬던 그 이자들에 대한 거를 합쳐가지고 이게 원금이 돼서 이거 원금의 이자를 줬고 이것이 이 원금에서 이자를 합한 요거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요. 다시
원금에서 이자를 주고 그 값이 원금이 돼서 그것에 이자를 준다고요. 또 요 두 개가 원금이 돼서 이자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 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쓴다 했을까? 원금에다가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쓰면 A의 1 플러스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얘가 원금이었지만 두 번째 이 기에서는 얘가 원금이라고요. 그러면 그 원금에 대해서 이 원금에 대해서 얘가 원금이라고요? 그럼 원금 1 플러스 R에 대해서 이 원금에 이자를 준다고요. 그럼 얘를 묶으면 A에 1 플러스 R로 묶이면 이거 1이라고 쓸 거고 여기는 R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돈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의 원금은 요거고 요것의 원금은 요거고 요것의 원금은 요거고 요것의 원금은 뭐겠어요?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의 원리합계는 요거고 2년이 지났을 때 원리합계는 요거고 3년이 지났을 때 원리합계는 저거고 그러면 복리에 대한 원리합계는 복잡하네요. 그래서 복리에 대한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는가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단리에 대한 거는 A의 1 플러스 Rn 이라고 쓸 거고 복리에 대한 거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단리는 보니까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고 얘는 R의 n제곱이죠. 등비 수열이고 n제곱이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고 단리는 1차식이라서 등차 수열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원금이 하나로 정해져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똑같이 받지만 얘는 이자가 달라요. 얘는 이자가 달라요. 원금이 왜? 원금이 계속 원래는 A였고 그게 이렇게 원금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단리에 대한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했던 거는 이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자를 어떻게 표현하더라 원리합계가 무엇이더라 라고 하는 것과 단리와 복리가 무엇이더라 단리는 등차 수열, 복리는 등비 수열로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봐볼게요. 연이율 2%이고 1년마다 복리로 지급한다 했네요. 얼마씩? 100만 원씩.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매년 초에 지급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년 말까지 지급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연이율이 2%이고 복리로 지급하고 정보가 엄청 많아요. 100만 원씩 주고 10년 동안 적금한다. 근데 언제 준다? 매년 초에 준다. 언제까지? 매년 말, 아니야 10년 말까지.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그냥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도, 현금 흐름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캐시 플로우. 그래서 현금 흐름도를 바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이율이 2%고 1년마다 준다 했죠? 10년까지 준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5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마지막은 몇 년이요? 10년이요 라고 쓸 수 있죠. 여기가 연초 또는 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매년 초에 몇만 원, 얼마씩 준대요? 1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써져 있죠.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맞는가요? 매년 초에 100만 원씩. 5년이 되었어요. 5년 초에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요. 맞죠?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때는 어떻게? 이때도 100만 원을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준다 했어요? 10년 말에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됐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봐보도록 할게요. 연이율이 2%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연이율이 2%예요. 그 다음에 복리예요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 것 가지고 등비 수열이에요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한다 했고 연이율이 2%예요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100만원 원금에 1.02의 연이율 이게 원리합계라 했으니까 그거의 등비 수열이니까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어요. 맞아요? 연이율이 2%니까 1.02라고 쓸 거고 복리라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로 쓸 거고 원리합계라 했으니까 원금의 이자 합친 저렇게 쓸 거라고. 됐는가? 근데 이 n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이 n이 어떻게 써지는가 잘 봐야 된다고요. 볼게요. 이 1년 초 연초에 지급한 이 100만 원이 어떻게 가는가 한번 봐봅시다. 이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10년까지 지났어요. 그럼 몇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년. 그러니까 10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만 원에 1.02에 10번. 얘는 어떻게 주는가 봐볼까요? 얘 어떻게 주는가 봐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차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씩 줄어들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9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만 원에 1.02의 9제곱이라고 쓸 거라고요. 당연히 여기 한 칸 줄었으니까는 10이고 9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봐볼까요? 여기는 그러면 100만 원에 1.02의 1제곱이라고 쓰겠죠.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에 대한 돈을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이것들을 다 합쳐야 되니까 적립금이라 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합친 이 돈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한 이 값들을 가져다가 적립금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 합쳐야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마저 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1.02 여기 숫자가 적으니까 더하기 쭉쭉쭉 해서 100만 원에 대한 1.02의 10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럼 이거는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1.02죠. 그러니까 공비 R이 1.02고 첫째 항이 얼마야? 100만 원에 대한 1.02고 됐죠? n이 얼마고 10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 어떻게 구했어요? 등비수열의 합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 했죠? 그럼 r 1.02 빼기 1분의 a 100만원에 1.02 맞는가요? 그 다음에 r
1.02에 n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됐는가요? 경제 수학에서는 이거에 대한 걸 전부 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지금 여기 등비 수열에서는 지금 1.02 10제곱을 1.2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그러면 0.02분의 계산 잘 합시다. 100만원을 1.0이니까 102고,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잘 봅시다. 이거 나머지 거 계산하면은 0.22죠. 됐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 여기에 있는, 항상 여기는 소수로 되어 있을 거고, 분모도 소수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뒤로 똑같이 넘긴다. 그러면은 2분의 100만원 곱하기 102 곱하기 0.22. 이거 나머지 거는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할게요. 계산하면은 0.11이고 계산하면은 11이고 11 곱하기 102니까는 102 곱하기 11 하면은 201 201 계산하면 1122만원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는가요? 그래서 연이율이 2%이고 복리고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금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정보들을 이용해서 연이율이 2%다라고 하니까 1.02로 쓸 거고, 100만원씩 적립한다, 원금이 100만원이다,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 복리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표현할 거고. 됐죠?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 n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따질 건데, 연초에 준다고 했으니까요, 앞에다가 이렇게 쓸 거라고. 앞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이렇게 써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1년 초 말, 3년 초 말 이런 식으로 붙여서 계산하는 게 훨씬 안 헷갈리고요. 이 1년에 대한 띄어지는 것이 얼마나 띄어지는가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됐는가요? 그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다음 표는 원리율이 0.2%이고 1개월마다 복리로 100만원씩 24개월 동안 적립한다. 그런데 매월 초에 적립한다 했고 24개월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월이율이 0.2%, 월이율이 0.2%이고 복리니까는, 복리가 뭐라고요? 등비수열로 나타낼 거라고요. 10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는 아까 원리합계 이렇게 쓴다 했어요? 1. 근데 이율이 0.2%네요. 그러니까 002라고 써야겠네. 그죠? 그거에 n제곱이라고 쓸 건데 그 n에 대한 거를 잘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타낼 거고, 달로 한다 했으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몇 개월까지? 24개월까지 이렇게 쓸 거고, 매월 초에 10만원씩, 매월 초에 10만원씩, 매월 초에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언제? 24개월 말에 마무리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는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원리합계 찾아봐야죠. 10만 원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고, 개월수 볼게요. 이자를 몇 번 주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몇 번까지? 24번. 그래서 10만 원에 1.002에 24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쓰겠어요? 얘는 이렇게 쓰겠죠. 한 칸 줄었으니까 10만 원에 1.002에 23제곱. 이 마지막 거는 뭐라고 쓰겠어요? 한 칸이니까 10만 원에 1.002에 1제곱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립금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 전부 다 뭐 해주면 된다고?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정리할게요. 10만 원에 1.002 더하기 10만 원에 1.002에 24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공비가 얼마고? 1.00이고, 그러니까는 1.002 빼기 1분의 첫 번째가 얼마고? 요거 10만 원에 1.002에 그 다음에 R의 n제곱이죠? R이 1.002고 n제곱이 얼마? 개수가 24개, 24고 빼기 1이라고 했던 그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표에 대한 거를 나타내라고 해가지고 1.002에 24에 대한 거를 안 알려줬는데 반드시 알려줘야겠죠, 문제 풀 때. 그럼 이 값을 어느 정도 알려줬다고 하면은 계산하면은 0.002분의 10만 원에 1.002에 나머지 거 이 뒤에 있는 숫자 계산해 가지고 값 구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한 문제만 더 해결해 볼 건데요. 아까 위에 있던 문제 같은 문제인데 이 중에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잘 보세요. 바꿔볼게요. 매년 초 대신에 매년 초 대신에 매년 말에 지급해요 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풀지 않을 거예요. 이것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연이율 2%이고 복리로 지급한다. 100만원씩 10년 동안. 그러면 연이율이 얼마고 2%이고 복리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야?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이율 2%이고 등비수열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했으니까는 원리합계는 100만원에 1.02라고 쓰겠죠. 등비수니까 n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0년 동안 적립한다 했으니까는 캐시플로우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현금 흐름도를 쭉 가져다가 써볼 거고요. 되는가요? 이 위에다가 어떻게 쓰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때 매년 말에 지급한다 했네요. 매년 말에 지급한다 했으니까 여기 1년 지나고 1년 말에 지급해야죠. 100만원 지급. 또 여기도 100만원 지급. 여기도 100만원 지급. 이렇게 지급해야죠. 여기도 100만원 지급. 맞는가요? 1년째에 100만원, 2년째에 100만원, 3년째에 100만원, 4년째에 100만원 이렇게 지급해야 되니까 10년째에도 이때 100만원을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급해야겠네요. 맞는가요? 근데 10년 말까지 지급한다 했으니까 이 돈은 지급하자마자 끝이네요. 100만원 지급했는데 바로 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리합계. 100만원에 대한 원리합계를 가져다 쓸 건데 이자 몇 번 준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니까 없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 한 번, 두 번, 세 번 일씩 줄죠? 그럼 여기는 9번 지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1.02를 9번 지급한 거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100만 원에 대해서 1.02의 8제곱을 지급한 거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는요. 그냥 100만 원을 내자마자 그대로 돌려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립금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니까 얘를 가져다가 더하라고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쓰겠죠. 100만 원 더하기 1.02의 9제곱이라고. 그럼 얘 공비가 얼마야? 1.0이니까 1.02 빼기 1분의, 맞죠? 1분의 첫 번째 항이 100만 원이고, 이게 잘 보세요. 1.0 아래 n제곱이 얼마예요? n제곱이 9라고 쓰면은 안 돼요. 9가 아니라 몇 번 지급한 거야 우리 지금? 10번 지급했잖아. 그죠? 1개월, 2년, 3년, 4년에서 10년 지급했으니까 10번 지급했잖아. 10번. 그러니까는 9라고 쓰면 되지 않고 10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만 있냐? 첫 번째 항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총항에 대한 차이만 있고 나머지 뒤에 거에 대한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게요. 그럼 0.02분의 100만 원에 1.02의 10제곱 1.2니까 1.2 빼기 1이라고 쓰면은, 그럼 여기 0.02분의 100만 원에 0.22 곱하면 되니까 약분하면은 11이고, 그래서 1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연초냐 연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걸 이렇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도를 가져다가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연수가 중요해요. 이 연수를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문제집이 있는 것처럼 해결하지 말고 이 중간에다가 놓고 해결을 하면은 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부 다 풀려요. 경제 수학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믿으시고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런 내용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은 내지 말라고 평가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등비 수열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 열심히 문제 해결해 보시고,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씻고 출근할 준비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안녕.